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엉클조가 또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과 같이 부자나라, 부자가정, 부자 개인 그 목표를 위해서 저랑 같이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목적 자금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을 포트폴리오를 할까, 월 잉여자금과 목돈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저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공부할 준비하시고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던지는 공통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매월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하고, 내가 적금 타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 생겼는데 이건 또 뭘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1,000만 원에 또는 1,500만 원에 목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 달에 50만 원 또는 70만 원 월급에서 이 정도 돈이 남는데 이거 월 여유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후련하게 딱 모범 답안을 제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만 원, 1,500만 원이 만약에 10억이 있는 중에 1,000만 원인 경우하고요, 이 1,000만 원이 다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물어보는 경우하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10억이 있는 가운데 1,000만 원을 묻는 사람한테는 제가 좀 과감하고 공격적인 운영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0만 원이 다인 분한테는 그 1,000만 원 공격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50만 원, 70만 원도 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 부채가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30평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50만 원, 70만 원하고 또 하나도 없이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해가지고 첫 월급 받은 데서 50만 원,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 두 사람에게 제가 50만 원, 70만 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딱 하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과 다음 시간의 주제가 도대체 이 1,000만 원 포트폴리오를, 한 달에 50만 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까 해서 무슨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내 50만 원과 내 1,000만 원을 관리를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자, 오늘의 소재는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월 잉여자금.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매월 여윳돈이 생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라이프 사이클과 목적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저 월 잉여자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속 안에 명확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급한 것, 우선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프 사이클과 목적 자금. 저하고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신 이야기가 바로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해야 될 때 하시라는 거죠. 결혼할 때 결혼자금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마련할 때 남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하지, 주택자금 마련할 때 신나게 놀고, 남들 자녀 교육 시키는데 나는 그때 집 마련하고, 남들 은퇴 준비하는데 그때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러다 보면 결국 행복하지 않는 삶, 그 행복과 거리가 먼 돈 관리가 되니까 그때에 따라서 제대로 하라는 건데요. 이 목적 자금을 정할 때
뭐 자녀 교육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볼 때 20대, 3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결혼을 앞에 두신 분한테는 자녀 교육비가 굉장히 먼 자금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대학 등록금, 이거 한 20년 이후의 돈입니다. 그렇지만 40대, 50대한테는요, 눈앞에 당면한 과제죠.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내년부터 대학 당장 들어가면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먼 자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라이프 사이클이 내가 지금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에 따라서 그 목적 자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자녀 교육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자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도의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본인 결혼. 지금 20대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결혼 자금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하고 나면 집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점점 커가면 교육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퇴를 생각하는 노후 자금이, 이런 것들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과 여러분들이 목적 자금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연령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대부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대로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단기, 중기, 장기의 개념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단기, 뭘까요? 단기, 중기, 장기. 이게 이제 기간의 개념이잖아요. 제가 먼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에 증권회사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업계 들어와서 증권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은 유행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서 재형저축을 이해하시는 분은 적어도 40대 이후의 분이죠. 그런데 재형저축이 3년 정도짜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단기예요, 중기예요, 장기예요? 저도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는 이 3년이 가장 긴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기 상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를 마치고 보험회사가 보니까요, 보험회사에는 아예 3년짜리 상품이 있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짧은 것이 7년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제가 이 기간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경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라이프 사이클. 여러분들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가야 되는 이 긴 사이클을 놓고 보면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단기는 하루, 1일, 오늘 넣었다가 내일 뺍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롱 속에 싹 넣어두시고 밤새 눈 뜨고 지키실 겁니까?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 갔다가 MMF나 CMA 같은 데 넣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맡기는 돈부터 대부분 1년 6개월 정도까지, 1년 6개월까지 두는 돈들을 우리가 단기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평균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는 돈을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년 봄에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으는 돈, 이거 단기의 돈입니다. 아니면 다음 달에 치러야 될 중도금, 단기의 돈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중기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중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3년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에 25만 원 정도씩 매월 불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3년 후에 손에 1,000만 원을 잡게 되는데, 요새는 금융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3년짜리 적금을 선택을 못 한대요. 그거 언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은 중기라는 개념으로 머리를 다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여러분들하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하고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20, 30년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나 또는 경기 변동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낮은 데부터 낮은 데,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가는 평균적인 시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일반적으로 전화할 때, 야, 1년 만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걸리면 아주 안 좋은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투자를 생각하는 기간이 3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기 상품은 3년에서 5년 이렇게 머릿속에 아예 그래 내가 좀 여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시간은 3년에서 5년이야. 이렇게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중기, 나는 6개월도 중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금융상품을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게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짧아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중기는 3년에서 5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는 몇 년일까? 장기는 20대, 30대에 있는 분이 자녀 교육비나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 이후죠. 그래서 7년에서 30년 정도 기간을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7년 그러면 굉장히 먼 기간 같지만요. 실제로 시중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 같은 데 가셔서 장기주택 마련